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수함수의 뜻 먼저 볼게요. A가 양수이고요. 1이 아닙니다. 이건 밑조건이죠. 기본 밑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조건. 항상 밑조건은 1한 양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x의 a제곱을 대응시킨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y라는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점이죠. 그 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찍어봐서 그들을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요 1 돼요.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것이 사실 특징이 됩니다. 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2가 얻어지겠죠.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으로 막 가게 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음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0에 근접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내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 2의 x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2의 x제곱이 아니라 2분의 1의 x제곱을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즉 애초에 그래프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구조다 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것은 y축 대칭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그림은 이렇게 뒤집어진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것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만약에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만났다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같은 이유로 y는 뭐 3분의 1의 x제곱 그래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아까 3의 x제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만 잘 보시고 뭔가 추론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y는 a의 x제곱과 y는 b의 x제곱의 그래프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이 a와 b는 누가 더 큰지를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a와 b가 둘 다 1보다 클 때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지나갈수록 커진다라가 되는 거죠. 자, 2의 x제곱과 3의 x제곱 중에 3의 x제곱이 좀 더 컸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2분의 1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 중에 2분의 1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로 갈수록 밑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기울기는 1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건 양의 기울기죠. 양수값은 1로 갈수록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음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로 갈수록 음의 기울기 또한 값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것도 같이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설명한 대로 증가함수가 되고요. 항상 0,1을 지나간다. 0,1을 밑이 즉 a의 값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관계없이 특정한 점을 지나가게 된다가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됩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됩니다. 자, a 값이 즉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가릴 때는 감소함수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0,1을 항상 지나게 되고 1,l을 지나게 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또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a의 x제곱이라는 것과 a분의 1의 x제곱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의 관계를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평행이동의 개념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다 보니까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x축으로 각각 y축으로 p,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겠죠. x 들어갈 자리에 x-p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사실 y 들어갈 자리에 y-q를 집어넣어서 재구성된 그래프 정도, 이렇게 그래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또는 y축 또는 원점에 대칭 이동했을 때는 각각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자,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와 관련된 얘기죠. y는 a의 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약에 a가 1보다 클 때는요, 이게 증가함수다 보니까 작은 값에서 작은 값을 택하게 되고요, 큰 값에서 큰 값을 택한다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택하는 그런 그래프라면 이 감소함수의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 작은 값에서는 큰 값을 택하게 되고 큰 값에서는 작은 값을 택하는, 자,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2번이 중요하죠. 뭔가 치환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의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치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범위가 바뀐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a의 x제곱을 일반적으로 t로 치환했을 때는 이 범위는 0보다 큰 양수로 바뀐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또한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산술기하 때문에 그래요. 산술기하의 평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도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 두 개를 더한 그래프가 얘입니다. 자,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잘 관찰해 보시면 a의 x제곱의 그래프는요, 뭐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부호가 x도 부호가 바뀐 거고 y도 부호가 바뀐 거다 보니까 정확히 원점 대칭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적당히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하면 여기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겠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보니,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양수값이 음수값보다 높고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더 0으로 갈 것이고 얘는 무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같은 이유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린 이러한 그래프, 이 모습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그래프의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치역을 구하고 범위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치수함수 주어져 있어요. fx가 a의 x제곱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기억은 f의 p 플러스 q, f의 p 플러스 q를 계산해 봅시다. 실제로 계산한 것이 f의 p 그리고 f의 q, 그 두 개를 곱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문제인데,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참여됩니다. 자, a의 p제곱, 여기는 a의 p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a의 q제곱이 되겠죠. 실제로 두 개를 더한 값은 a의 p 플러스 q제곱으로 표현되다 보니 이 두 개를 곱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억은 참여되고요. 자, 그리고 a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되어 있죠. 1보다 큰 증가함수인지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라는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니은 틀리게 되고요. 자, 디귿은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이것은 1대1의 정의가 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정의가 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 자, 1대1 함수의 정의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지수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이 정의식을 알고 있다면 참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또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중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이의 x제곱의 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겹쳐지는 것을 모두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이 눈에 보이네요. 리을은 기본적으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서 3을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둘은 대칭 관계다 보니까 참이 되고요. 3을 더했으면 위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행과 대칭을 적절히 이용하면 리을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입니다. 자, 디귿 먼저 볼게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요. 2에 2로 묶어버리면 x-1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요 함수는 2의 제곱 먼저 처리하면 4의 x-1제곱이다 보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이 둘은 다른 종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 조상님은 밑이 2입니다. 밑이 2다 보니까 밑이 2가 아닌 다른 것은 종족이 다른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기역과 니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요. 어떤 상수 3이 곱해져 있죠. 3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밑은 2입니다. 하지만 상수 3이 곱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3이라는 일반적인 상수 값을 밑이 2인 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자, 로그에 2에 3이 됩니다.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3의 값을 밑 2로 바꿔 쓸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밑변환 공식은 이런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2의 로그의 2의 3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한 결과다 보니 결국 2의 x 플러스 로그의 2의 3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원래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참이 됩니다. 물론 여기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기 때문에 x축 대칭도 고려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기역도 됩니다. 기역은요. 전개하면 2에 x 플러스 1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고요. y 들어갈 자리에 y 플러스 2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분명히 평행 이동으로 기역의 식이 표현된 것이 확실하죠.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지수 함수 y는 a의 x, 3의 x제곱 그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는 부가 둘 다 바뀌어줘야죠.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고요. a 곱하기 3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대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한 번 더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y 들어갈 자리에 y-3이 대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x 들어갈 자리에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2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그래프가 1,-6을 지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1을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한다가 결론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a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하니 그냥 9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이쪽은요 3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값 곱해졌다 보니까 3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어렵지 않게요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지금 3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이동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요. y는 3분의 1의 x-1제곱에 마이너스 k는 1/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 그래프가 1/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y는 3분의 1의 x-1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그래프는 마이너스 k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자, 그래프가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에 1, 4분면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밑으로 더 내려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라는 얘기가 돼요. 그 말은 0을 집어넣은 결과가 음수이면 되겠죠. 물론 0 포함해야겠죠. 자, 따라서 0을 집어넣어 봅시다. f의 x라고 했을 때 f0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여기다 0 집어넣어요. 그러면 3분의 1에 자, 마이너스 1제곱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k를 더한 요 결과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0도 허락하겠죠. 이 그래프가 이 원점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요. 1, 3분면은 절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계산하시면 이건 3이고요. k를 넘기면 자, k 이렇게 됩니다.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상수 k의 최소는 최소값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1번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fx 3의 x제곱 마이너스 3 그 그래프에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자, fx 전체의 절대값을 붙인 것은요. y는 f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결국 지금 이 그래프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묻고 있네요. 자, 이것은 접어 올린다라고 기억하셔야겠죠. 접어서 올려라. 접어서 올려. 그래서 처리한 것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직선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정수 k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대충 확인해 보면 이런 거죠. 자, 3의 x의 그래프가 y는 3의 x의 그래프요. 자,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점근선이 x축입니다. 자, 점근선이 x축이에요. 근데 3만큼 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3만큼 떨어진 것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택한 그래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y는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그래프인데 접어 올려달래요. 즉 이것을 접어 올렸을 때는 자, x축 아래에 있는 요 부분에 그래프가 접어서 올라간 뭐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없어져 버리고요. 얘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 있는 음의 함수값이 양수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애초에 마이너스 3이었던 점근선이 플러스 3으로 올라가겠죠. 플러스 3이 새로운 점근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함수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3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3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고요. 그 상수함수는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야 뭐 그래프가 이런 거라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런 거라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함수였습니다. 접어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러니 기준값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0과 3 사이가 답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정수 K합을 구하라는 계산 방식은요. 0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1하고 2밖에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의 합은 3이 되어야겠죠. 자, 다음 유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어요.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가 있고요. a라는 점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bc가 있는데 자, ab의 선분은 x축에 평행하며 ac의 선분은 y축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길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점 a의 y좌표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a의 y좌표 값을 묻는 게 최종 목적이다 보니까 얘를 좌표화 처리하셔야 됩니다. 좌표화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좌표화란 값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a라는 값을 스몰 a라고 둡시다. 그러면 y 값은 여기다 a를 집어넣은 3의 a 플러스 1제곱 되겠죠.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또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요.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기는 a 플러스 3이 x 좌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좌표를 표현하면 x값은 a 플러스 3이 되며, 자, 여기다가 a 플러스 3을 집어넣은 3에 a 플러스 3에서 2를 뺀 3의 a 플러스 1제곱, 3의 a 플러스 1제곱이어서 이 두 개의 높이는 정확히 같아야겠죠. 자, 그럼 c의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a가 되고요. x 정도는 a가 되고, y 값은 여기다 a를 집어넣은 3의 a-2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3이에요. 3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요 길이 또한 3이 되어야겠죠. 그 말은 요게 높이에서 이거 높이를 빼요. 아니, 자, 요걸 빼야겠네요. 즉 3의 a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값에서 3의 a 마이너스 2제곱의 함수값을 뺀 결과가 3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종식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3의 결국은 a 값을 찾는 것보다는 얘가 목적이었죠. 정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3의 a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 볼까요? 이거 1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값으로 이것은 27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거 3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3의 a 플러스 1제곱 우리가 원하는 이 y 값은 27분의 26으로 나누면 됩니다. 3 곱하기 즉 26분의 27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럼 뭐 26분의 3이 6, 37에 21, 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26분의 81이 결국 a의 y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유형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라면 감소함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적당히 y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하여도 증가함수임은 뭐 분명합니다. 감소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뭐 감소함수가 증가함수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증가함수의 경이 이렇게 그려졌다 보니까 작은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큰 값에서는 최대를 갖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의 평행이동 마찬가지로 작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고, 자, 큰 값 2를 집어넣게 되면 최소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즉 최소 값은 자, fx라고 합시다. 자,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랑 같아져야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2가 최소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최대값은 1을 집어넣어야겠죠. f의 1을 계산하시면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3제곱 8입니다. 자, 8에서 3을 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가 되어야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 최대가 됩니다. 이제는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1, 자, g라고 할게요. 얘는 gx라고 하고요.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3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를 계산하시면 자, 최대값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g 함수에 2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여기 2를 대입하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에서 2를 빼야겠죠. 자, 9로 통분하면 9분의 1 마이너스 18.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 17이 최소값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최소에 관련된 유형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2차 함수의 합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예,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위로 블록이든지 아래로 블록이든지 축의 방정식이 항상 존재하여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점에서 각각 최대와 최소를 갖게 된다라는 개념이 축의 방정식 내용이었죠. 그래서 2a분의 b라는 이 값은 이차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므로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합성함수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값을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fx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잡아봅시다. 자, 아래로 블록이죠. 자, 아래로 블록은 이러한 이차함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을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축방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조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1이군요. 즉 여기 1에서 최소를 갖습니다. x 이퀄 1에서 최소를 갖게 됩니다. 주어진 범위는 1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그냥 2의 값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여기쯤 되겠죠. 2가 여기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군요. 따라서 지수 쪽만 봤을 때는요. 1을 집어넣은 결과가 가장 작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가장 큰 값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축의 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진 점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대값을 구한다 라는 것은 큰 값을 집어넣어야죠. 자체가 증가함수다 보니까 자, 크게 올라가는 요 값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f에 먼저 마이너스 1을 계산하셔야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5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최대값은 2의 5제곱이 될 것이고 32가 최대가 되어야겠죠. 최소는요. 최소값은 x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겠죠. 자, f1을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1입니다. 전체적인 최소값의 모습은 f의 2의 1제곱이 되어서 2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와 최소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예요. 이차함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차함수를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gx라는 이차함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조사해보면 자, 마이너스 2a분의 b,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어서 축방이 2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여전히 아래로 블록이 되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축의 방정식이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인 상황이고요. x 이퀄 2가 여기 있고요. 0이 이쪽에 3이 이보다 좀 더 큰 값에 이렇게 있겠죠. 3이 여기 있고 0이 이쯤에 있을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과 멀리 떨어진 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결과 x 대신에 0을 집어넣은 결과 두 개만 조사하시면 돼요. 감소함수다 보니까 큰 값을 택하는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0을 집어넣었을 때 지수 쪽은요. 2가 되어서요. 2분의 1에 2제곱이 되어서 4분의 1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최대값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겠죠. 2를 대입한 결과를 찾아오시면 돼요. 최대값은 자,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g의 2를 계산하셔야겠죠. 먼저 그러면 4 마이너스 8 자,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2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가 지수값이다 보니까 자,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한 것이 최대가 됩니다. 자, 4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4분의 1, 최대값은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과 관련된 2차 함수의 합성, 그것과 관련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울지열에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셔야 됩니다.
t로 치환하면 양수로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x가 모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는 t의 범위가 양수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t의 값은 1이 됨을 알 수 있죠. t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까지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도 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x의 정의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값도 달라진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자, t로 치환했을 때는요, 함수가 t에 관한 함수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 t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되고 t의 범위는 여전히 1부터 4 사이임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2차 함수 만났으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핵심인 추계방 정식을 한번 다시 이용하셔야겠죠. 자, 축방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되어서 2입니다. 추계방 정식이 2가 되며 1과 4 사이에 추계방 정식이 2가 있기 때문에 자, 1이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고요. 2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럼 2를 집어넣은 결과를 최소로 잡아야겠죠. 4를 집어넣은 결과를 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따라서 최소값 2를 대입해 봅시다. 자, f의 2가 최소가 되겠죠. 4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자, 최대값은 f의 4를 계산하시면 돼요. 4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이다 보니 이제 최대값은 1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최소, 이게 최대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3분의 1에 x제곱의 값을 t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자, 주어진 x의 범위가 나와 있군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t의 값은 3 나와요. 0을 집어넣기 때문에 1 됩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자, 1부터 3임을 알 수 있죠.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t의 범위가 새롭게 재구성이 될 것이고 이 주어진 함수를 gt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 t의 제곱일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2t겠죠.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2차 함수의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추계방 정식을 조사하셔야겠네요. 마이너스 2a분의 b 2 곱하기 a분의 b를 처리해주면 1 되며 그 1의 범위는 자, 여기 걸려 있네요. 따라서 1에서 하나의 값을 찾고 3에서 하나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추계방 정식이 1이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러니까 1에서 최소를 갖게 되며 자, 멀리 떨어진 3에서 최대를 갖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여기서 최소, 자, 여기서 최대를 갖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값은 자, g의 1을 계산하시면 돼요. g의 1을 조사하면 1 빼기 2, 1 빼기 2 더하기 3. 그래서 2가 얻어지죠. 자, 최대값은 g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g의 3을 계산하면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3이 되어서 예, 6입니다. 자, 최대값은 6이 되며 최소값은 2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전히 2차 함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방 정식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